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아셔야 되죠. 10% 보편 관세, 자동차 관세 25%는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세와 배터리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나마 시장이 그 반등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서는 관세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네. 양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예. 평론가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이 사실은 뭐 그 하루 단위도 아니죠. 몇 시간 단위로 자꾸 변화를 하니까 네. 사실은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일단 확정된 거는 그렇죠.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 예. 그다음에 모든 나라의 기본 관세 혹은 보편 관세 10%를 그대로 부과한다.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자동차의 기존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의 25%,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트럼프의 그 어떤 자동차 관세 부과는 그 지속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거예요. 예.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그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까지 부과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의 어떤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수요 부진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자동차가 좀 잘 팔렸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거를 예상을 해서 미래 수요를 갖다가 땡겨오면서 예. 서둘러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다음 달에 자동차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오른다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자동차가 살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땡겨서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자동차 수요가 일단 부진은 멈췄는데 향후에는 사실은 이 관세 부과의 영향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게 상호 관세가 아니라 국가별로 차동되는 게 아니라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그러니까 모든 수입차에는 동등한 관세가 부과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조건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단지 이제 메가 트렌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 어떤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건 일단은 없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렇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누구 거냐? 예.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 그게 이제 미국 내 생산이 담보된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예, 아무래도 예. 가격을 덜 올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 내에 어떤 생산 거점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굉장히 유리한 판이 조성될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평론가님, 그 네. 내연차와 전기차랑 좀 나눠서 네네.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전기차는 과연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좀 괜찮은 건지 그런 네. 부분 다시 한번 좀 따져 좀 주십시오. 예, 모든 차가 관세 영향을 갖다가 똑같이 받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일단 내연차와 전기차를 크게 나눠보면은 24년 기준 전기차는 64%가 미국 내에서 조립이 됐습니다. 네. 근데 내연차는 48%가 미국 내에서 조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관세 자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맞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구성 부품이잖아요. 그 핵심 부품들에도 이게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핵심 부품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 내 조립 혹은 생산을 갖다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거는 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전기차는 얼마, 내연차는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향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크게 받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다 생산을 좀 많이 하는 자동차 네네. 업종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데 네. 이 브랜드 업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줄을 좀 세워볼까요? 이게- 어느 그 네네. 업체가 더 좋을지, 예, 예. 상대적으로 덜 타격이 있을지.
일단은 그 전기차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테슬라, 리비아 이건 조립 기준입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미국 네. 외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 리비아는 100%입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을 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한 80 몇 %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텔란티스, GM, 포드, 기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경쟁 상대를 유심히 봐야 되겠죠. 결국은 폭스바겐, BMW, 유럽 그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미국 내 조립 비중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일본 그 전기차 회사들은 더 낮습니다. 네. 가령 뭐 혼다, 토요타 같은 토요타, 경우에는 거의 없네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가 봤을 때는 어떤 결론이 이제 유추가 가능하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한국 전기차 회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특히 뭐 그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가령 뭐 GM, 포드 이런 뭐 미국의 어떤 그 OEM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또 현대차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갖다 본격 가동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아가 그 조립 비중이 약간 좀 낮은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관세의 어떤 그 어떤 위협 이런 거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은 일단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K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관세 리스크는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에 대해서 125% 관세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대결인데 일단 북미 시장 자체에는 이 정도 관세에서는 중국산이 거의 발을 못 붙인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위기와 기화, 배터리 업체도 똑같아요. 위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어떤 높아진 관세 때문에, 품목별 관세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수요의 감소. 그거는 전방 산업의 어떤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네. 다만 이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서 유럽 통틀어서 700기가와트아워의 어떤 생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다 진출했어요. 미국만 600기가와트아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을 갖다가 전기차 생산되는 걸 갖다가 전량 공급하고도 사실은 충분한 어떤 캐파를 갖다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들이,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들이 앞으로 유망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갖다가 늘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조립이 됐든 생산이 됐든지 간에 가령 뭐 유럽 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업체들도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갖다가 좀 옮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생산 기지만 옮겨야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외부에서 수입하면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갖춘 거는 한국산 배터리 셀 업체들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국산 배터리가 굉장히 그 앞으로 어떤 그 시장을 갖다가 훨씬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호재는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중국산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워낙 이제 강대강 기조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결국 대안은 K 배터리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예, 네, 그렇기도 네, 하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생산 기지를 갖다 어차피 늘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네. 이런 기조가 확대가 되면은 네. 그럼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예. 네. 자, 그리고 이 테슬라 오늘 뭐 밤사이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 부진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이제 ESS 이것도 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의 큰 줄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이슈 이런 부분에 좀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예. 올 1분기까지만 예.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실적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뭐 1분기에 33만 6천 대가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4만 대 정도 미스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ESS 산업이 1분기까지는 엄청난 호황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그림에 보시면 1분기에 미국에서 10기가와트아워를 했어요. 이게 1분기 신기록입니다. 저기 지금 쫙 치솟고 있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현재의 성장 분야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 분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와이될 형편이에요. 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ESS, 그러니까 그 비전기차용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관세가 바이든의 경우에서 7.5%였고 내년에 25%로 올린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게 지금 125%를 갖다가 부과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테슬라는 이 ESS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갖다가 어디서 수입해서 쓴 거냐면은 CATL의 LF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동안에는 관세가 낮았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거나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메가팩이라든지 파워를 만들어서 이런 엄청난 성장을 갖다가 할 수 있었던 어떤 기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캘리포니아 메가팩토리 공장이 하나가 있고요. 제2 공장을 갖다가 텍사스 오스틴에 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전제로 했냐면은 CATL LF 배터리를 갖다가 계속 수입을 해서 싸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자를 갖다가 비싸게 파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그쵸.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CATL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LF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하려고 원래 했었어요. 예. 근데 이 자체도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은 굉장히 고도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 발전소에 부수적으로 그 ESS 그 대용량 ESS 장치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뭐 엄청난 그 어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산 LF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접근 잔치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대안은 어디가 되겠어요? 한국산 배터리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LF 배터리 갖다가 조금씩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할 어떤 체제 뭐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사실은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 자체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중국산 LF 배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산들이 그걸 갖다 대체하는 어떤 시점, 어떤 호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마련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CEO가 이제 정치적인 그 의견을 좀 명확하게 네네. 보이면서 밉상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었고 네네. 그나마 이제 믿고 가는 게 ESS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그나마도 이제 관세 충격으로 미끄러질 가능성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네네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테슬라도 대안 마련을 굉장히 급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안이 네, 없어요. 네, 테슬라 네, 입장에서는 네, 사실 네. 한국산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대안이 예, 없는 예, 상황입니다. 예. 가령 뭐 125%를 맞고서 가령 뭐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들어온다? 우리나라하고는 경쟁력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 내의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국산이 거의 뭐 완전히 주도를 할 거다. 네. 뭐 당분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또 한국 배터리 업체에게 혹시나 호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있을까요? 이게 예. 물로벌 SK 공장이 1분기 말부터 상업 가동을 사실은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게 가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SK온이요. 예, 예. 이게 포드하고 그 연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포드하고 연합을 했다는 게 굉장히 그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자동차 회사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제조 강국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어떤 무리한 관세 정책을 갖다가 동원을 하는 건데 포드도 역시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포드하고 SK온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이게 글로벌 SK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곳을 갖다 건설 중인데 캐파가 총 120기가와트예요. 예. 미국에서는 사실 픽업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특히 이제 포드의 F150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올해부터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하면서 포드가 완전히 전기차 라인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완전히 생산에 돌입을 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때 딱 맞춰가지고 SK온이 이제 상업 생산을 갖다가 1분기부터 가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 이자전지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호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기차 K 배터리 뭐 관세 충격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은 또 호재인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네네네. 이거를 기회를 또 이용하면 또 달라지는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그런 가능성까지.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지금 뭐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가려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한 3,700억 영업이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뭐 적자를 1분기에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갖다가 보인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됐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중국산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엄청난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맞게 되는 거고 네. 또 우리나라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배터리도 똑같이 동등한 수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세가 부과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갖는 어떤 경쟁력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내 그다음에 유럽의 생산 캐파를 갖다가 미리 선투자를 해서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불행한 시기에 그나마 굉장히 큰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시장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K배터리는 경쟁국 대비해서는 우위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네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차 잃었던 주가도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대담한 대담 오늘 K배터리의 기회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